자, 그럼 이어서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세 번째 분야가 될 텐데요. 바로 K사이버 방역 관련 4개 사업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K사이버 방역의 첫 번째 사업은요. 양자 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NIA 나성욱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무대로 이동하시고 계십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미래네트워크 센터장 나성욱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거는 양자 암호통신 인프라에 관련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양자 기술에 대한 어떤 초기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어떤 시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공공 분야에 어떤 적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검증하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사업 예산은 140억 정도가 되고 전체 사업 기간은 1년 그리고 전담 기간은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첫 번째고요. 그 사업은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구분돼서 진행할 예정이고 공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안성, 안전성을 검증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고요.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의료 이런 분야에 어떤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양자 암호 통신을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이제 구간이 정해질 겁니다. 뭐 서울에서 대전, 뭐 서울에서 수원 이런 식으로 구간이 정해져서 그 구간에 양자 암호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위에 응용 서비스를 발굴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CCTV 영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과 연계한 어떤 뭐 실손 보험료를 이렇게 위조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응용 서비스를 적용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험 검증 실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보안성, 안정성을 확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안 기관과 협력해서 암호 모듈에 대한 이제 시험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뭐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 다 합쳐서 어떤 시스템 단위 시험, 기능 성능, 상호 호환성, 장거리 안정성에 대한 어떤 시험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 뭐 수원, 판교, 대전 이렇게 구간별로 양자 통신망 테스트베드를 저희가 구성해서 이 테스트베드 위에서 이제 시험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겠지만은 사업은 전체 1년인데 과제는 아마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업 예산은 140억 정도, 출연금으로 100% 정도 다 지원될 예정입니다. 2개 분야로 나눠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나눠서 선정할 예정이고 컨소시엄 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컨소시엄 안에는 수요기관이 꼭 이제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망을 구축할 통신사 그리고 응용 서비스를 이제 발굴할 이제 뭐 솔루션 이런 서비스 개발사 그리고 장비 제조사 뭐 인증기관 뭐 이런 데들이 함께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체 추진 체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 기간이 있고 이제 수행 기간에 사업을 이제 체크할 사업 추진 점검반이라는 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력 기관, 어떤 보안에 대한 검증을 할 기관과 어떤 시스템 단위의 기능 성능, 뭐 안정성을 검증할 기관들이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뭐 다른 거랑 비슷합니다. 공모 그리고 평가 이런 걸 거쳐서 12월부터 아마도 시작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K사이버 방역의 첫 번째 주제였죠. 양자 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실시간으로 현장 질문으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표가 되겠는데요. 5G 플러스 핵심 서비스 보안 강화, 신기술 적용 보안 시범 사업에 관해서 기사의 백종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백종현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기술 적용 보안 시범 사업입니다. 근데 저게 어떤 건지 눈에다가 안 들어올 텐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저희 일상이 이제 비대면에 대한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학생들이나 뭐 초중고 대학교들도 이제 수업들이 다 원격으로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럼 이제 이런 서비스 다 비대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기존의 케이블 방역처럼 이런 어떤 케이블 사이버 방역 쪽에서도 뭔가 대표적인 보안 서비스를 만들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패키지 형태의 어떤 보안 기술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 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교육이나 뭐 근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또 코로나19다 보니까 의료 쪽 분야들도 이제 점점 비대면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다들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온라인 유통 쪽 부분들도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유저 대책에서도 저 네 가지 서비스를 좀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에 이제 보안을 적용해서 고신뢰형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 예산은 50억이고요. 그래서 각 하나당 총 5개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50억이고, 뭐 1년 동안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사업의 공고가 나오고 시작이 되면 4월부터 해서 약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인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유출 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교육이나 의료나 뭐 근무나 유통 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하고 추가적으로 자율적으로 종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규 분야 해서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비대면 서비스, 그다음에 신기술 적용한 비대면 서비스, 그다음에 신기술 적용한 보안 구축, 이렇게 총 3개의 카테고리인데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어떤 서비스에 이 부분을 적용할 건지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실제 지금 현재 비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에 국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 서비스에 좀 더 고도화해서 하는 방법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기관이나 업체나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컨소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재 있는 비대면 서비스가 조금은 이제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 적용되지 않아서 아주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신규 IT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보안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신규 보안 기술들,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반으로 한 DID 기술인거나 뭐 생체 인증이나 뭐 신규 최근에 나와 있는 간표 인증들도 있고요. 다양한 신규 인증 기술들, 뭐 다양한 보안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3가지를 만족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모 분야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제에 나와 있는 4개 분야인 비대면 의료, 진료, 근무, 교육, 온라인 유통에다가 신규로 하나 추가로 할 예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예산은 저희 총 5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제에 들어간 것들은 한 과제당 약 8.9억 이내로 해서 총 5개의 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될 거고요. 이 매칭 펀드에 대한 어떤 퍼센테이지는 뭐 다른 어떤 시범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금과 현물 2가지를 다 출자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드리는 예산과 그다음에 매칭 펀드로 들어오는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총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비대면서 시범 적용이다 보니까 최종 1개월 이내에는 서비스를 완료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내년도 1년까지는 이 서비스를 유지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범 사업에 대한 패키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분야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권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기업들이 반드시 컨소로 참여해야 되고요.
일정은 이제 2월, 3월까지 접수를 받으면 4월에 사업자 선정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키사의 백종현 팀장님께서 5G 플러스 핵심 서비스 보안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사업에 대해서 키사의 이중구 센터장님께서 준비 중이십니다. 지금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중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사업은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이라고 해서 아주 긴 이름의 사업입니다. 결국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IC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정보보호 컨설팅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수혜 기업은 ICT 중소기업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영세 기업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그 사업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을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요. 컨설팅으로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그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올 예산은 76억 원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저희가 신청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행 기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추진 내용은 이 사업은 그 600개 IC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은 컨설팅을 거쳐서 ICT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이 보안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보안 취약점이 나오게 되면 보안 솔루션의 도입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컨설팅은 700만 원 상당의 보안 컨설팅을 지원해 주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3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과 8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나눠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후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까지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 절차는 저희가 4월경에 신청서 접수를 받고요. 연중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에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게 되면 저희가 그 보안 솔루션 메뉴판을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메뉴판 안에서 그 중소기업에서 그 솔루션을 도입할 솔루션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추진 체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솔루션 공급 기업도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 기업 그다음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도입 지원입니다. 그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데요. 중소기업 사업자 중에서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세한 사업자들은 보안을 운영할 그런 능력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안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그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들을 보안 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개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내내 연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 진단을 통해서 수준이 나오게 되면 그 보안 솔루션을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준 진단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보안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 금액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도록 하게 됩니다. 저희 그 수행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고요. 보안 솔루션 도입을 지원해 주는 기업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의 확충에 대해서 키사의 이중구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가 될 텐데요. AI 기반 보안기술 개발 기업의 육성 사업에 대해서 키사의 변순정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진흥팀장 변순정입니다. 오늘은 AI 보안 전문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국내 AI 기반 보안 제품 서비스 개발 유망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AI 기반 보안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1년 4월부터 11월까지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규 보안 제품과 서비스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동 과제는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15개 과제를 선발하고 1개 과제당 최대 3.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요 지원 분야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AI 기반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분야, AI 융합 보안 분야, 그리고 AI 역기능 방어 분야가 그 3가지인데요. AI 기반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분야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 AI를 활용해서 고유 사이버 보안 기술과 기능을 강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AI 융합 보안 분야는 스마트 헬스케어나 자율주행 등 융합 보안 산업별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AI 역기능 방어는 AI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AI 기반 시스템과 서비스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기술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성능 검증과 기술 컨설팅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개 과제당 최대 3.5억 원을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AI 학습용 데이터, 일반 데이터 등 데이터 구매와 활용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팅 개발 환경과 데이터 분석 등 장비 구매 활용, 그리고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지원은 데이터 보안 특징이나 AI 모델의 유효성 등 사이버 위협 탐지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고 성능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 컨설팅 지원, 그리고 시제품 전시회 및 최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제품별 시연 영상 제작 등 홍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 내용은 정식 공고할 때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선발은 1차 서류 평가를 통해서 30개 과제를 선발하고 선발된 30개 과제에 대해서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15개 과제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2월 말에 게재되어 한 달 동안 게재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사업 추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AI 기반 보안기술 개발 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키사의 변순정 팀장님의 발표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이제 네 분의 발표자분들 다시 한번 3분이죠.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사전 질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양자 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인데요. 수요기관 선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진행 방식이 참 궁금하신 분, 기업들, 기관들이 많으실 텐데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용선 책임입니다. 수요기관 선정은 저희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요기관 구축을 원하는 수요기관은 해당 컨소시엄을 이뤄서 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축을 원하고 계시는데 저희 그 수요기관과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잘 준비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에도 양자 암호통신인데요. 성과 활용 기간 3년의 운영이 필수적인 요소인지 그것 또한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양자 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이 되고 그 위에
관련된 응용 서비스가 발굴, 적용되고 있는데 인프라 구축이 되고 응용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고 3년 동안 성과 활용 기간을 두어서 그 해당 인프라를 잘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발굴되는 어떠한 고도화나 그리고 고도화나 이런 응용 서비스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성과 활용 기간 3년 동안 운영은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3년 동안의 운영은 필수적이고 또 주기적으로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장 질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늦게라도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대표 홈페이지 2곳, 디지털 뉴딜 대표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사이버 방역 분야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요. 마지막 세션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질의 있는데요. 네. 질의를 문자로 받았는데. 아, 네네네. 현장 질의 질문 되나요? 직접 보셨나요? 네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신규 공모 분야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그 사업 종료 후에 1년간 비대면 서비스 유지는 필수인지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5개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제 4개 분야에 대한 기존에 있던 유들에 있는 서비스에 플러스 하나는 이제 사전적으로 이 다 4개 분야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를 선정하셔서 부분들 제안해 주시면 서면 평가와 그다음에 발표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한 개 분야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온 후보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그 과제가 선정이 될 예정인 거고요. 1년간 필수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확산돼서 많이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은 운영해 보는 것이 필수로 되어져 있습니다.